저는 다가오는 5월에 결혼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31살 여자입니다. 3년 넘게 만난 남자친구와 드디어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분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커다란 짐이 하나 생긴 것 같아서 마냥 즐겁게 행복할 수만은 없네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4살이 더 많고 위로는 누나가 2명이 있어요. 첫째 누나는 나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나서 40이 훌쩍 넘었고 둘째 누나는 30대 후반이에요. 그 집안에서 둘째 누나는 진작에 시집 잘 가서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딸 키우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할 문제는 첫째 누나인데 정확하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능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경계성 지능 어쩌고 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볼 때는 일반인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의 말에 따르면 첫째도 어릴 때는 멀쩡했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 고열을 앓고 며칠 고생하다가 약을 잘못 먹어서 그때부터 지능에 조금씩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지능이 조금 많이 낮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컨디션 좋고 기분 좋은 날에는 얼핏 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오래 대화를 하다 보면 조금씩 뭔가 이상하고 40살 넘은 어른이랑 하는 대화가 아니라 초등학생 저학년 조카들이랑 이야기하는 기분이 들어요. 혼자서는 직장을 다니거나 장을 보고 밥을 해먹는 것처럼 간단한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아직도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큰 누나가 기분이 좋은 날에는 잘 웃기도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눌 수 있어서 다른 가족들도 크게 힘들지 않은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시부모님이 키도 좀 작은 편이고 덩치가 왜소하기 때문에 큰딸이 한번 성질을 내면서 몸싸움을 시작하면 감당을 못하시고 제압을 할 수도 없다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항상 제 남자친구에게 부모님이 연락을 해서 저랑 데이트를 하고 있다가도 바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본인보다 훨씬 키 크고 덩치가 있는 제 남자친구가 누나를 말리면 그나마 조금 말을 듣는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남자친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부모님 댁에서 차로 10분도 안 걸리는 곳에 있습니다. 언제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서 응급 상황이라고 연락을 받으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달려간대요. 첫째 누나는 당연히 주변에 친구가 하나도 없고 부모님을 제외하면 평소에 만날 수 있는 건 오직 제 남자친구 하나뿐이라고 하더군요. 둘째 누나는 복잡한 집안 사정을 아예 신경 쓰기 싫다고 20살이 되자마자 혼자 돈을 벌어서 집을 나갔고 결혼한 이후로도 일부러 그런 건지 멀리 떨어진 타지에서 살고 있어요. 1년에 딱 2번 명절이 아니면 아예 집에 오지도 않는다네요. 아무튼 이런 상황은 안타까운 그쪽 집안의 사정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저와 남자친구도 연애를 한 지 3년이 넘었고 이제 나이도 꽉 차서 결혼을 미룰 수는 없거든요. 제 나이 20대 후반에 만나서 3년이나 연애했고 작년 가을부터 양쪽 부모님들 다 찾아뵙고 실제로 우리 결혼하겠다고 확답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동안은 그 집안의 사정도 있었고 이래저래 서로 바쁜 일이 많아서 섣불리 날짜를 못 잡고 있다가 올해까지 넘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만난 날이 3년이 넘었어요. 정말이지 혼인신고만 안 하고 같이 한 집에 살지만 않았지. 서로 양가 부모님들에게 며느리나 사위와 마찬가지로 역할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상대방 부모님 생일이며 집안 경조사까지 다 챙겼어요.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작년 연말에 상견례 마치고 다가오는 올봄에 날짜 잡고 이미 신혼집까지 다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시댁 상황 저도 잘 아니까 남자친구가 언제라도 갈 수 있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닌 가까운 곳으로 집을 구할 생각이었어요. 그쪽 집안에 아들이 없으면 시부모와 시누가 다 힘들어할 테니까 제 입장에선 이 정도 하는 것이 최대한 양보하고 배려하는 거죠. 결혼 이야기 나온 뒤로 처음부터 하나하나 양측 부모님들과 상의를 하고 충분한 대화 끝에 내린 결정이고 제가 직접 시누를 돌봐줄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신혼집을 어느 정도 결정한 상태에서 혼수를 보러 다니는 행복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으니 이제 얼마 후면 저한테도 신혼생활이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자기 남동생이 이제 곧 결혼하고 집을 나간다는 것을 누나가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워낙 의지를 하고 부모님보다도 더 남자친구를 따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동안 최대한 숨기고 있었는데 누가 말을 해준 건지 갑자기 신우가 결혼하지 말고 집 나가지 말고 자기랑 계속 살자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하더라고요. 아정엄마, 얘기 들었어. 얼마 전에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났다며?
그거 가만히 두면 지원금 한 푼도 못 받고 손해야. 에이, 요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인터넷 가입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 원, 정수기는 최대 30만 원을 설치 당일 받을 수 있잖아. 맞아, 역시 아정엄마답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의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 똑순이 아정엄마가 이걸 놓칠 리 없지. 아정당이니까 믿고 바로 한 거지. 매달 10,000명 이상 신규 가입하는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대리점이잖아. 누적 후기만 15,000개 이상이라니까?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한 건 또 어떻고. 알뜰폰까지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다니까 너무 좋지.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역시 아정당. 이 영상 보시고 18만 아정당 유튜브 채널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 참여할 수 있으니 꼭 구독하시고 경품까지 노려보세요. 어차피 언제 오더라도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어쩔 수 없다 생각했지만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나 봅니다.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집 근처로 부르시더니 자기가 너무 죽을 죄를 짓는 것 같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결혼하고 난 이후에 한 1년 정도는 분가하지 말고 합가해서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하셨습니다. 절대 시집살이나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당한 일은 전혀 없을 건데 저희가 결혼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첫째 신우의 상태도 너무 안 좋고 지금 현재 제 남자친구가 부모 다음으로 아니 오히려 부모보다도 더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 하셨어요. 저는 진짜 그 이야기 듣고 머리가 어질거리는 기분이 들면서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고 그 집안 사정도 제가 몇 번이나 옆에서 지켜보고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는 아니까 더 심한 말은 못하겠고 그냥 같이 사는 건 좀 힘들 것 같다는 말만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얼마나 집에서 아들을 내보내기 싫고 저까지 포함해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싶어 하는지 그 절절한 마음은 느껴졌습니다. 저희 연애하는 중에도 작년 초반에 한 번 인사드리고 우리 두 사람이 결혼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부터 시부모님께서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아쉬운 소리나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이 없고 때 되면 저희 부모님 집으로 선물까지 보내주시고 제 생일 때도 남자친구를 통해서 꽃이랑 백화점 상품권까지 사서 보내주시는 등 정말로 신경 많이 써주셨어요. 물론 저는 그 선물들의 의미가 아픈 누나가 있는 아들이 장가가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제 눈치를 보느라 더 잘해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첫째 누나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걸어도 아무런 대꾸도 없었고 아마도 제가 남동생을 뺏어갈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집에 놀러 간 적이 있기 때문에 몇 번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은 적이 있었지만 저한테 한 번도 마음을 열어서 대화를 해본 적은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저를 보는 눈빛부터 뭔가 꺼림직하고 기분 나쁜 건 사실이라 그냥 단순하게 남동생이 장가가는 것 이상으로 여자 대 여자로서 질투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까지 들어요. 제가 좀 이상한 생각을 하고 넘겨짚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그 집 누나가 제 남자친구를 대하는 모습이나 평소 전화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옆에서 볼 때면 남동생에게 하는 말이라고는 생각을 할 수 없고 사랑하는 애인 대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지능이 온전치 못하니 그 표현은 수위가 심하진 않은데 솔직히 옆에서 듣고 있기에 너무나 거북해요. 아픈 걸 싹대고 생각하면 나이 40이 넘은 누나가 자기 남동생에게 그러고 있으니 솔직히 말해서 정말 보기 싫고 이해 당사자인 저로서는 역겹다는 기분까지 듭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내색 한 번 안 하고 이해하는 척하고 지냈어요. 원래 아픈 식구 있는 사람에게 불편한 내색을 비치면 안 되잖아요. 남자친구가 평소에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고 둘째 누나가 이런 집안 꼴을 감당하기 싫다고 어릴 때부터 독립해 나가서 살았지만 그래도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 걱정하느라 일부러 대학도 집에서 통학하고 취직도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정할 만큼 집안일에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정말 다정하고 속이 깊은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저한테도 잘하고 나중에 태어날 우리 아이한테도 잘할 사람이라는 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합가 이야기 계속하시다가 제가 곤란한 표정으로 끝까지 거절을 하니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더라고요. 너희 신혼집 아직 구하기 전이지? 괜히 돈 쓰고 집 구하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 나랑 애들 아빠가 따로 나가서 살 테니까 너희가 우리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해라. 대신에 첫째랑 같이 살아주는 조건으로 집을 줄게. 어때? 남자친구의 집안이 아버님께서 일찌감치 장사로 돈을 많이 벌어서 시댁의 재산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는 집도 경기도권이긴 하지만 50평이 넘는 큰 아파트고 아버님에게 건물이나 다른 재산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처음에 결혼 이야기하면서 승낙 받으러 갔을 때도 시부모님이 하시던 말씀이 나중에 자기들 세상 떠나고 나면 첫째 앞으로 월세 나오는 상가 하나 돌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시설 좋은 곳에서 살게 하면 된다 하면서 저한테 책임질 필요 없다 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진짜 곤란하더라고요. 아무리 50평 아파트를 주겠다고 하셔도 절대 아픈 신우랑 한 집에서 같이 살 생각은 없어요. 남의 손에 맡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부모 두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좋은 시설에 보내거나 요양보호사 같은 사람을 집으로 불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말을 제 입으로 꺼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참고 가만히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집안을 위해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본인 인생을 어느 정도 희생하며 살았기 때문에 예비 시부모님 역시도 아들 눈치를 엄청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민한 이야기는 자기 아들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만만해 보이는 저한테 먼저 하신 것 같고요. 어머님께서 따로 아무런 조건도 없고 집안일을 시킨다던가 그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을 테니까 자기들이랑 같이 한 집에서 합가를 하던지 아니면 본인들이 나가고 신우랑 같이만 살아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두 가지 모두 도저히 못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이제부터 선을 넘으셨어요. 만약 제가 허락만 한다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월급 정도의 돈을 저한테 매달 줄 수 있으니까 직장까지 그만두고 집에서 쉬면서 첫째 딸이랑 있어달라 하는데 제가 그 언니랑 사이라도 좋으면 모를까 이미 미운 털 박히고 남동생 뺏어간 사람으로 인식해버렸는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한 집에서 같이 살다 보면 신우 눈치 보느라 내 집안에서 남편이랑 손이라도 한번 잡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건 너무 넘겨짚어서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지만 안 그래도 정상적으로 생각을 못하는데 신우가 질투심에 눈이 돌아서 저한테 어떤 해코지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지금 신혼집으로 생각해둔 곳이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이고 저는 그 집안일에 크게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남자친구가 언제든지 달려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굳이 한 집에 같이 살 이유도 모르겠고 언제까지 집안 모든 식구들이 한 사람 때문에 희생하고 눈치 보며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어머님에게 저는 절대 한 집에서 같이 살 생각 없다고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이야기를 남자친구에게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본인 부모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을 해줬습니다. 제 말을 모두 들은 남자친구는 자기 집안일은 집안일이고 언제까지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큰 누나 상황이 딱하지만 그건 그거고 언제까지 자기가 옆에 붙어서 돌봐줄 수는 없다고. 그냥 가까이 살면서 자주 찾아보고 누나랑 대화 많이 하는 정도까지만 해줄 수 있지 앞으로도 계속 같이 누나랑 사는 것은 무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몇 달 있으면 결혼식 올리고 우리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큰 누나만 붙들고 있을 순 없다면서 이제는 부모님도 나이를 먹어가고 누나를 돌보기 힘들어하면 시설 좋은 곳 찾아서 보호해달라고 할 생각이었다 하는 겁니다. 예전부터 아무리 많은 치료를 해보고 상담을 받아봐도 누나의 상태가 더 이상 좋아지진 않는 것 같은데 저까지 한 집에서 같이 살다 보면 온 식구 다 같이 힘들어질 것이 뻔한 일이라면서 부모님에게는 알아들을 수 있게 자기가 이야기하겠다네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욕심을 냈나 봐. 너한테 했던 이야기도 정말 내가 대신 사과하고 싶고 절대 우리 누나랑 한 집에서 사는 일 없으니까 안심해도 돼. 확실하게 사과하고 해결하려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니 내가 좀 너무했나 싶은 생각도 들다가 어차피 제 능력으로는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럴 생각도 전혀 없는데 결혼 전에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뒤로 다시는 남자친구 부모님 입에서 합가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남자친구의 생각을 확실하게 알게 되어서 다행이다 싶고 앞으로도 이 문제로 우리 두 사람의 사이가 흔들리거나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쪽 집안의 사정이나 저희가 결혼하고 나면 아픈 큰딸을 돌봐야 하는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제가 같이 살면서 돌봐줄 수도 없는 문제라서 일단은 저희 결혼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본인들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데 왜 저한테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는 정말 포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기입니다.
사연 보내고 며칠 안 지났는데 정식으로 어머님에게 사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큰 욕심을 부린 것 같다며 첫째 딸은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버님께서 올해 6월까지만 일을 하시기로 했고 그 뒤로는 양평으로 내려가 첫째 딸을 위한 전원주택을 짓고 세 식구가 살기로 결정했다 합니다. 그게 모든 식구들이 행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런 남자친구 집안 상황을 제 주변인들도 많이 걱정해 주시긴 하는데 저도 바보가 아니고 예전부터 양쪽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예비 신랑이 있으니 믿고 살아볼 거예요. 어머님도 얼마나 절박하셨으면 그런 부탁을 하셨을까 싶고 앞으로는 큰 누나의 상태도 좋아져서 온 식구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